제가 유튜브로 이제 여러 가지 컨텐츠들을 막 찍고 있잖아요. 근데 평소에 조금 너무 딱딱하고 그런 내용을 많이 하는 것 같아서 오늘은 약간 조금 긴장을 풀고 쉬어가기 코너 같은 느낌으로 Q&A를 좀 해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뭐 병원에 관련된 이야기나 아니면 뭐 저에 대한 개인적인 그런 궁금증이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것들을 가지고 좀 Q&A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할게요. 산부인과 의사를 하면서 좀 편하고 좋은 점은 주변에 이제 지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궁금한 게 있을 때 제가 답변해주기가 되게 좋다? 이런 부분이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아픈 사람들도 있지만 임신이나 이제 출산을 할 때 사실 궁금한 게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처음 임신을 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 친구나 뭐 지인들이 뭐 이런 경우에는 어떠냐, 저런 경우에는 어떠냐 이런 걸 많이 물어보는데 그런 거를 좀 간편하게 알려주는 측면에서 되게 좋은 것 같고 뭔가 여성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부분들을 알려준다는 측면 이게 참 좋은 직업인 것 같아요. 이제 산부인과 진료하면은 제일 좀 걱정되고 좀 가기 싫은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민망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아플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좀 그럴 수 있거든요. 왜냐면 좀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진찰을 하거나 할 때 나도 모르게 이렇게 힘을 줄 수밖에 없어요. 내가 시술 받는 부위가 안 보이니까 힘을 줄 수밖에 없는데 제가 이제 산부인과 의사로서 산부인과 진료를 받을 때 안 아프게 받을 수 있는 게 꿀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최대한 힘을 빼라. 릴렉스. 힘을 빼면 많이 안 아픕니다. 힘을 주면 주고 내가 긴장하면 긴장을 할수록 더 아파요. 그래서 최대한 저는 환자분한테 말씀드릴 때 내가 지금 자고 있다라는 생각으로 힘을 최대한 빼주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리고 동시에 제가 진료를 할 때 아주 부드럽게 이제 소중한 보석을 다루듯이 그렇게 진료를 보거든요. 그러면 아무래도 좀 덜 불편했다, 생각보다 안 아팠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저희 병원에서는 아픈 시술을 하거나 어떤 수술을 할 때 수면 마취를 해서 수술이나 시술을 진행을 하는데요. 사실 수면 시술을 뭐 자주 받는 시술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환자분들이 좀 걱정을 하는 게 혹시 내가 수면 상태에서 이상한 얘기를 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많이 하시거든요. 나 혼자 산다에서도 막 탐유 패밀리인가 건강검진 받으면서 대장내시경하고 나와가지고 막 이상한 얘기 막 하고 그런 게 되게 좀 웃음을 유발했던 그런 게 제가 기억이 나는데 실제로 제가 이제 수면 시술을 해보면 의외로 별 얘기를 안 하십니다. 이 정도? 그 정도를 많이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간혹 진짜 되게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하듯이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 중에서도 뭐 나의 되게 개인적인 얘기나 아주 비밀스러운 얘기를 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고 그냥 평소에 본인이 이제 생각했던 거나 아니면 저한테 하고 싶은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원장님 여기 너무 뭐 좋아요. 뭐 선생님이 친절해요. 막 이런 얘기를 하신다거나 또 제가 기억에 남는 한 분은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나의 삶의 목표는 행복하게 사는 거야. 이렇게 딱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게 너무 되게 귀여우면서도 뭔가 좀 되게 평소에 이런 생각을 하시나 보다 막 이렇게 생각을 했던 분이 있거든요. 그 이외에 뭐 사실 욕을 하시는 분도 거의 없고요. 그리고 뭐 그런 얘기를 하신다 하더라도 저희가 잘 기억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워낙에 많은 환자들을 보기 때문에 그거를 막 기억해놨다가 막 이런 걸 얘기하고 이렇게 전혀 하지 않으니까요. 그런 부분은 큰 부담 안 가지셔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또 궁금해 하시는 게 산부인과 선생님들은 어떻게 검진을 하냐, 어디에서 검진을 받으러 가냐 이렇게 얘기도 많이 하시거든요. 이제 가까이 있는 경우에는 동기나 뭐 선배나 후배 병원에 가서 진료를 보기도 하는 것 같고요. 사실 뭐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고 제가 뭐 제 검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저도 이제 다른 데 가서 검진을 받아야 되고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친구들이나 선후배들이 좀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제 검진을 받기 위해 이제 가기는 어렵고 그냥 근처에 다른 산부인과나 제가 예전에 일했던 병원에 가서 이제 검진을 받곤 합니다. 네, 그리고 또 MBTI 궁금하실까요? MBTI? 이렇게 그냥 저를 딱 보셨을 때 딱 이제 극명하게 약간 보이는 거는 이제
E인지 뭐 I인지 이렇게 딱 봤을 때는 아마 대부분 예상하시겠지만 저는 이제 E입니다. E고 그래서 제가 검사했을 때 ESTP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제가 좀 공감을 좀 잘 하는 편인데 그래서 T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T랑 F가 약간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성향 자체가 좀 이렇게 아주 활발하고 외향적이고 막 그런 성격인 것 같고 또 어떤 측면에서는 좀 단호하기도 하고 결정을 내릴 때도 이제 확실하게 결정을 내리는 그런 성향도 좀 있는 것 같고 ESTP의 뭐 이런 특징 나오는데 맞는 것도 있고 잘 안 맞는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저는 ESTP라고 나오긴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의사니까 아무래도 공부를 이제 많이 했을 거잖아요. 네, 공부를 많이 했는데 뭐 공부 예전에 얼마나 했나 뭐 이런 걸 이제 좀 궁금하실 수도 있고 저도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 그냥 상위권에서 공부 계속 했던 것 같아요. 반에서 계속 1, 2등 하면서 이렇게 쭉 이제 올라왔고 대부분 의사분들이 아마 그럴 거지만 자랑하는 건 절대 아니고 그러다가 이제 고3 때 이제 열심히 공부를 했죠.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이제 바로 제가 의대를 간 건 아니고요. 처음에는 이제 화학공학과를 갔어요. 화공생명공학과라고 해가지고 이제 서강대를 붙어서 반년 정도 다니고 이제 다시 공부를 해서 이제 의대에 온 케이스인데 실제 공부했던 양을 생각했을 때는 뭐 고등학교 때보다는 당연히 의대 때 공부했던 게 양이 진짜 엄청 많았어요. 진짜 방대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시험을 계속 보거든요. 그래서 짧으면 일주일에 한 번, 길면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시험을 보는데 의대가 보통 예과 2년, 본과 4년 이렇게 나뉘거든요. 그래서 예과 때는 그냥 일반 대학생처럼 뭐 몇 가지 그 전공 과목 들으면서 교양 수업, 다른 과들이랑 같이 듣는 수업을 들었기 때문에 그때는 그냥 좀 여유롭게 지냈고 본과에 딱 들어가서부터는 이제 진짜 공부가 시작이 되는데 그래서 본과 1학년 때는 이제 기초 과목이라는 걸 배우거든요. 그때도 진짜 잠 못 자고 계속 공부를 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본과 2학년부터는 이제 임상이 들어가는데 그때부터는 말씀드렸던 대로 짧으면 일주일에서 길면 한 달에 한 번씩 시험을 계속 보면서 지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게 진짜 다 머릿속에 모든 걸 넣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수업을 듣는 동안에 그거를 다 넣고 시험을 본 다음에 다 비우고 다시 새로운 거를 다시 넣고 다시 비우고 이런 과정을 계속 거치는 것 같아요. 근데 비운다고 해서 다 없어지는 건 아니고요. 뭐 나중에 실습을 한다든지 인턴이나 레지던트를 하면서 이제 그때에다가 살을 더 붙이면서 조금 더 디테일하고 전문적으로 공부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부는 이제 열심히 많이 했는데 지금도 사실 끊임없이 공부해야 되는 시대인 것 같아요. 워낙에 과거에 비해서 정보도 너무 많아지고 이제는 환자분들도 오히려 이제 저희보다 정보력이 좋으신 분들은 제가 모르는 막 신약 같은 걸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치료법을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뭔가 이제 모든 분야에서 그렇지만 의료라는 분야는 끊임없는 공부가 필요한 분야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도 공부하기 싫어요. 하지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산부인과 의사를 하면서 또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산부인과를 왜 선택했는지 이제 이거를 또 많이 물어보시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의대를 가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처음부터 과를 정하고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렇지는 않고 의대 6년 혹은 의전원 4년을 지나고 나서 인턴이라는 기간을 거칩니다. 1년 동안 여러 과를 돌면서 이제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해지는 게 바로 이제 전공인데요. 레지던트라고도 하죠. 이제 저는 그때 산부인과를 정한 케이스인데 저는 이제 제가 학생 때 실습을 돌고 인턴을 해보다 보니까 제 성향 자체가 어떤 이제 내과적으로 이렇게 진찰을 하고 약을 처방하고 이런 부분도 상당히 매력이 있지만 제 성향상 뭔가 수술이나 이런 치료를 통해서 극적인 변화나 뭐 아주 개선이 뚜렷해지는 그런 부분이 좀 저에겐 더 매력적으로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인턴을 돌면서 나는 메디컬과 서지컬 이게 이제 내과와 외과거든요. 크게 구분을 할 때 나는 외과 쪽이다. 이거를 이제 크게 잡아놨었고 외과에서도 상당히 많은 분야들이 있어요. 뭐 그냥 정말 일반 외과, 뭐 저희 같은 산부인과 아니면은 뭐 성형외과도 있을 수 있고 정형외과 뭐 등등등 많은데 그 중에서도 이제 산부인과를 선택하게 된 계기는 아무래도 제가 이제 여자다 보니까 같은 여성의 마음을 좀
공감하고 이해하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기는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산부인과는 상과, 부인과를 이렇게 두 가지가 합쳐져서 산부인과인데 어떤 상과에 대한 매력이 좀 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상과는 이제 아프지 않은, 산모들이 아픈 사람은 아니잖아요. 아프지 않은 사람들이 와서 건강하게 임신과 출산을 거치고 행복하게 아기를 낳고 집에 가고, 이런 부분이 뭔가 되게 좀 좋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병원은 대부분 아픈 사람이 오다 보니까 좀 기본적으로 좀 우울하고 그런 분위기가 깔려 있잖아요. 근데 산부인과를 제가 실습을 돌고 인턴을 하다 보니까 특히 상과가 이제 그런 부분이 있어서 너무 매력이 있어서 선택을 했던 것 같고, 실제로 지금은 제가 뭐 상과 진료를 메인으로 보고 있지는 않지만 부인과적인 측면에서도 어릴 때부터 이제 노인이 될 때까지 여성의 전 기간에 걸쳐서 산부인과 진료가 필요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이 상당히 좀 보람을 느끼고 재미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 궁금해 하시는 게 몇 년 전에 이제 아주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저도 되게 저희 남편이랑 즐겁게 봤었는데 슬기로운 의사생활, 이게 엄청 재미있게 그려졌잖아요. 그래서 그게 나오고 나서도 의사들끼리도 상당히 호평이었어요. 진짜 정말 의사에 대한 그런 실상을 좀 잘 반영한 드라마. 그 전에도 뭔가 의학 관련된 드라마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슬기로운 의사생활은 뭔가 좀 고증이 잘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있을 법한 내용들이 많이 있었고, 그 중에서도 또 이제 특히 그 흉부외과 매우 힘든 과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원을 많이 안 합니다. 전공 지원을 실제로도. 그래서 아주 흉부외과 의사 선생님들이 되게 귀한데 거기서 보면은 막 그 저희 인턴 선생님들을 본인의 과로 이제 모셔가기 위한 그런 노력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게 실제로 있느냐 하고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실제로 있습니다. 저도 이제 인턴 때 제가 이제 이런 밝고 활발한 성격으로 모든 과를 진짜 열심히 다 돌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과를 이제 돌다가 이제 교수님들, 특히 그때 일반외과였는데 거기 전공의가 없었어요. 일반외과 전공의가. 그래서 교수님들이 한 6분에서 8분 정도 계셨는데 교수님들이 막 엄청 저를 잘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막 네가 일반외과에 들어오면 우리 교수실 의국을 그냥 네 방으로 주겠다. 막 거기 침대를 막 넣어주고 막 뭘 해겠다. 막 이런 공약을 엄청 많이 하셨었어요. 그래서 제가 감사하면서도 이제 한편으로 나 어떡하지, 나 산부인과 갈 건데 막 이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그런 불균형은 좀 있는 것 같아요, 아직도. 근데 그런 곳에 종사하시는 선생님들 너무 이제 존경하고 갑자기 이제 감사의 인사를 드리게 됐는데, 아무튼 이제 그런 게 사실적으로 되게 잘 그려진 그런 재미있는 드라마였던 것 같아요. 학교 때 얘기를 조금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학교 때 무슨 동아리 했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뭐 했을 것 같으세요? 저는 뭐 했냐면은 그 농구부 매니저 했어요. 농구부 매니저. 그래서 저는 사실은 키도 작고 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 운동부의 그런 매니저의 특성상 이렇게 좀 활발하고 좀 말도 많고 목소리도 크고 이런 사람들이 하면은 좀 좋거든요. 그리고 좀 튀잖아요. 그래서 운동부 매니저 같은 걸 해라 이런 콜을 좀 받았고, 근데 그때 좀 제가 또 열심히 좀 하고 싶어가지고 내가 그냥 매니저니까 그냥 부수적인 입장으로 이렇게 앉아있고 이렇게 전혀 하고 싶지 않아서 심판 자격증도 따고 막 그랬거든요. 방학 때 막 농구 상급 심판 자격증이 있어요. 저를 아는 사람들 좀 지겨울 텐데 아직도 제가 계속 이제 울고먹는 게, 나는 그래도 역대 매니저들 중에 유일하게 내가 농구 심판 자격증이 있다. 이제 이런 걸로 자꾸 저를 모피를 하곤 하죠. 그래서 그런 것도 했었고, 그 다음에 동아리 말고 동호회를 했거든요. 동호회는 제가 이제 동기 여자 친구들 중에 좀 마음 맞는 친구들이 있어가지고 몇 명서 이렇게 모여가지고 춤 동호회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나오는 그런 뭐 아이돌이라고 해야 되나요? 막 그런 춤 같은 거 이제 보고 연습하고 막 연습실 빌려가지고 막 우리끼리 막 영상 찍고 막 예쁜 옷 입고 막 춤추고 막 좋아하고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그 스트레스 해소하는 그런 수단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제 공부하고 이런 데 너무 스트레스 많고 하니까 이제 그런 거를 통해서 좀 재미를 찾기도 했고, 그런 게 사실 학창 시절에 재밌는 추억으로 좀 남아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좀 약간 별로 안 궁금하실 수도 있는데 어떤 TMI적인 내용으로 이제 좀 얘기를 해봤는데, 저는 또 옛날 생각도 좀 하면서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셨던 분들도 이제 재미가 있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해주시고요. 다음에도 좀 반응이 좋으면은 또 다른 거, 뭐 제 개인적인 거든, 뭐 병원이나 뭐 그런 직업적인 거든 다시 한번 또 Q&A 2탄으로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